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가족분들이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국민연금 유족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실제 계산법과 신청 방법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내용은 총 5단계입니다. 1단계 국민연금 종료 완전 이해, 2단계 국민연금 받을 조건 확인, 3단계 반환 일시금 받을 조건, 4단계 신청 방법과 절차 실전, 5단계 실제 사례로 완전 정복. 각 단계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용어부터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 대신 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달 30만원씩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반환일시금은 못 받은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쳐서 800만원으로 한 번에 받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유족순위는 연금을 받을 가족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입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지급 방식입니다. 유족연금은 매달 계속해서 지급되는 형태이고 반환일시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급 조건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기간 조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유족 자격 조건입니다. 배우자는 40세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남아있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실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이 월 50만원이라면 배우자는 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녀 한 명의 경우입니다. 자녀는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이 월 50만원이라면 월 20만원을 받습니다. 이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이 월 50만원이라면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자녀들끼리 나누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이 월 50만원이라면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자녀는 1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고 부모나 조부모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해당됩니다. 둘째,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유족이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자격이 있더라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적을 상실하고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정확한 계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연 1.2%의 이자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에 매년 1.2%의 이자를 붙여 계산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입기간이 5년이면 납부 보험료가 약 540만원이고 예상 반환일시금은 약 580만원입니다. 가입기간이 8년이면 약 864만원을 내고 반환일시금은 약 950만원이 됩니다. 15년이면 납부 보험료가 약 1620만원이고 반환일시금은 약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년이면 약 2160만원을 내고 반환일시금은 약 2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택의 유연성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연금을 수령 중이라서 일시금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 시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직원에게 유족급여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과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메뉴에서 유족급여 신청을 찾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서류 첨부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입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뒤 최종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 시금을 신청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입니다. 절차를 몰라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망 후 바로 신고하시고 혹시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서류 불비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결책은 지사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족연금과 반환일 시금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장단점 비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망 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땡땡 72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남편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45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지금은 유족연금으로 매달 27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과 합쳐져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땡땡 68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남편의 가입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반환일 시금으로 95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은 집 수리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한 번에 사용하셨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월 45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으로 매달 2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연금과 합쳐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족연금과 반환일 시금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장기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다른 소득이 부족한 경우, 기대 수명이 긴 경우,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반환일 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이미 다른 소득이 충분히 있는 경우, 유족연금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혹은 투자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일 시금이 유리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반환일 시금이 120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매달 20만원이라면 1200만원을 20만원으로 나누면 60개월, 즉 5년이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 시금은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유족연금의 지급 시기입니다.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달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반환일 시금은 신청 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입니다.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유족의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은 반드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입자와 유족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 순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유족연금과 반환일 시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 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언제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1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0세까지, 대학교 재학 중이면 2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족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유족연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대부분의 유족연금은 이 금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 시금과 관련해서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는 1355번이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유족급여 상담 메뉴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셋째,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 안내 메뉴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지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 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매달 받는 유족연금과 한 번에 받는 반환일 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사망 후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 시금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부터 반환일 시금까지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가족분들과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연금 관련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계산 시뮬레이션과 더 자세한 절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